536번입니다. 자, 0보다 크면서, 자, 양수인 바로 실수가 되겠죠. CBA로 A가 가장 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세 실수 ABC에 대하여, 자, 다음 세 2차 방정식이 있죠. 그죠? 따라서 2차 방정식이니까, 자, 이 ABC가 모두 다 양수죠. 그러니까, 자, 이 2차 방정식도 최고차 계수가 0이 아니고, 마이너스 2b도 최고차 계수가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니니까, 바로 분명한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그죠? 자, 이런 공통실근 알파를 갖는다. 자, 공통실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개의 방정식이 자, 모두 다 어떤 실근 알파의 값을 갖는다. 즉, 우리가 만약에 실근을 1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2차 방정식도 바로 1을 근으로 갖고 이 2차 방정식도 1을 근으로 갖고 이 2차 방정식도 1을 근으로 갖는다는 말이겠죠. 즉, 모두 다 이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고 하네요. 자, 이럴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을 보니까 A, B, C의 어떤 관계식을 물어보고, 니은은 이 첫 번째 이 2차 방정식이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지, 그리고 이 세 2차 방정식 중에서 중근을 갖는지를 물어보죠. 중근을 갖는 것은 판별식을 또 체크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형태, 기역, 니은, 디귿 형태를 우리가 합답형 문제라고 합니다. 합당한 답을 찾는단 말이겠죠. 자, 이런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부터 체크를 해줘야 돼요. 순서대로 체크를 하면서 기억이나 니은 같은 게 만약에 옳은 지문이면 그런 기억이 니은과 디귿의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부터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는 이 ABC가 크기 순으로 되어 있으면서 양수로는 조건 하나와 자, 공통인 실근 알파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모두 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바로 X가 근이 되면서 X가 모두 다 알파라는 근을 갖는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첫 번째 2차 방정식 x 자리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따라서 2알파 제곱, a 알파 제곱 마이너스 2b 알파 그리고 플러스 c 이꼴 0을 바로 만족시켜 주겠네요.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b 알파 제곱 그리고 플러스 C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A가 0이라는 식도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C 알파 제곱, 그리고 A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2B가 0을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맞나요? 자, 이럴 때 이 세 개의 식을 가만히 보니까 알파 제곱의 개수를 보세요. A 마이너스 2BC고 이 알파의 개수도 보면 A 마이너스 2BC가 되죠. 그리고 상수항도 A 마이너스 2BC 어떻습니까? 다 모두 다 동일하네요. 그죠? 자, 그걸 힌트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식을 모두 다 변변을 뭐 해보자? 한번 더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더해보면, 자, 동량끼리 처리하면 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A-2B 플러스 C가 바로 알파 제곱의 개수가 되고, 자, 알파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A-2B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그리고 상수항도 모두 다 더해보면 바로 A-2B 플러스 C 이꼴 자, 우변은 모두 다 더하면 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렇게 모든 변을 다 더해봤습니다. 모든 세식을 모두 다 더해보니까 공통인수 누가 나왔다? 바로 A-2B 플러스 C라는 공통 바로
공통 인수가 나와 있고, 그리고 남는 부분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바로 1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좌변을 인수분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었으니까 얘도 0, 얘도 0이다. 맞죠? 그러면 A-2B 플러스 C는 0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 또는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요 내용이 보통 여러분들 공통 수학 2 바로 명제편에서 우리가 잘 나오는 내용인데, 자, 잠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요, 자,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 x가 선생님이 지금 알파를 x로 이렇게 바꾸고 설명했는데 보통 이 식이 잘 나오거든요. 그죠? 얘는 여러분들 일단 판별식을 먼저 체크해 볼까요? 판별식을 체크해 보면 얘는 어떻게 된다? x의 개수가 1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 A가 1이고 C가 1이니까 자 4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반드시 무슨 글을 갖는다? 흑은을 갖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우리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꼴 0을 인수분해했을 때 오메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식을 다시 한번 보면 이 x가 만약에 실수라면요. 이 식을 완전 제곱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x 제곱 플러스 x면 바로 이 x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바로 상수항은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1의 반의 제곱이죠. 그죠? 그게 필요하잖아요. 바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자, x 제곱의 개수가 1일 때 바로 상수항은 x 계수 1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즉, 얼마가 필요하다? 4분의 1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수가 플러스 1이니까 얼마만 더 더해주면 4분의 3만 더 더해주면 자, 어떻습니까? 바로 이 자체가 1이기 때문에 자, 식에 변함이 없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앞에 세 개 있는 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이 무엇으로 x 플러스 바로 무엇으로 2분의 1의 제곱으로 뭐가 된다?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플러스 4분의 3을 더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놈이 선생님이 0이 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시 얘를 0과 비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본다면 자, x가 실수기 때문에 자, 실수의 가장 큰 특징 자, 실수에서 2분의 1을 더해도 실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말하지만 실수의 정의는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다가 얼마를 더했습니까? 4분의 3을 더 더해줬죠. 그죠? 따라서 이 전체의 식은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즉, 이 값의 최소값은 4분의 3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식은 항상 0보다 뭐 할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얘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식이 0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A-2B 플러스 C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억이 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x의 개수 얼마죠? 1이죠. 1의 반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4분의 1만 되어도 완전 제곱식이 되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4분의 1만 되어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4분의 1보다 더 큰 숫자를 더했기 때문에 이 수는 항상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얘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으므로 a-2b 플러스 c가 0이 되는 것은 참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자, 이런 항상 뭐보다 0보다 큰 양수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을 풀 수 있는 이유는 이 근이 알파라는 것이 공통근이다. 즉, 공통인 실근이라고 해서 공통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항의 개수들을 다 더해보면 무엇으로? a-2b 플러스 c로 일정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세 개의 2차 방정식을 한꺼번에 더해버리면 이런 관계식이 나와서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얘가 0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이런 흑은을 갖습니다. 흑은을 갖는 2차 식들은요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 이 이야기는 또 우리가 나중에 부등식에서 2차 부등식에서 또 그런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니은은요. A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첫 번째 주어진 바로 2차 방정식이잖아요. 얘는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했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근을 찾는다는 말은 이 근이 바로 X값이잖아요. 그죠? X값을 찾아야 되는데 자, A도 미지수고 2B도 미지수고 C도 미지수죠. 그죠? 자, 그래서 바로 기억이 참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기억을 뭐 삼아 힌트 삼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A, B, C 문자가 많아서 여기서 잠시 어떻게 이 마이너스 2b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 자리 마이너스 2b 자리에 바로 무엇을 바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c로 바꾸어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자, 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ax 제곱 마이너스 바로 a 플러스 cx에 플러스 c 이꼴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죠. 자, A, B, C 세 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A, C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잘 봤을 때, 자,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보이나요?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C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C고 여기가 1일 때 플러스인데 자 곱해서 이것을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가 되면 되죠. 개수가.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줘버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가 되어서 바로 X의 개수가 된다. 따라서 얘가 X가 돼버리면 자, 이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AX 마이너스 C와 x-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입니다. 그러므로 x는 어떻게 되죠? ax-c가 0이란 말은 어떻게 되죠? 일체식 볼 때, 자, 상수항 부호 반대 어떻게 x개수로 나누면 바로 x값이 a분의 c가 되고, 자, 뒤에 있는 것은 바로 x가 얼마가 된다? 1이 되겠네요. 근데 물어보는 것이 1보다 작은 실근이죠. 그런데 얘는 1보다 작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A분의 C가 1보다 작은지를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조건에서 A, B, C는 모두 다 양수인데 A가 C보다 크다. 자, A가 C보다 크다는 말은 분모가 분자보다 크다는 말이겠죠. 우리 분모가 분자보다 큰 분수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진분수라고 하죠. 진분수. 자, 그래서 진분수는 어떻게 됩니까? 1보다 작겠죠. 그죠? 맞나요? 1보다 크거나 같은 분수를 가분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A분의 C는 분모가 크기 때문에 1보다 작으면서 둘 다 양수기 때문에 0보다는 크죠.
따라서 A분의 C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실근을 갖겠죠. 왜? A, B, C는 모두 다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분의 실수는 실수가 되어서 바로 1보다 작은 바로 실근을 갖는다도 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디귿은 세 2차 방정식 중에서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세 2차 방정식 중에서 첫 번째 것은 또 니은에서 해결을 했죠. 왜? 니은에서 근이 어떻게 됩니까? A분의 C라는 1보다 작은 실근 한 개와 자, 1이라는 실근,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찾았죠. 따라서 기억은 바로 뭐가 된다? 기억이 아니라 첫 번째 2차 방정식은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네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방정식은 체크해 줄 필요 없죠. 벌써 니은에서 체크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바로 방정식만 체크해 보면 되는데 중근을 갖는다고 물어봤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가버리면 제일 빠르겠죠. 그죠? 맞나요? 니은처럼 또 이 2B 자리에 뭐 이렇게 마이너스 A 플러스 C를 대입해서 풀 필요 없이 그대로 이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체크해 보면 판별식은 자, B의 제곱이니까 X 계수 C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배에 A가 마이너스 2B가 되고 C는 그대로 A가 되겠죠. 따라서 C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8AB가 됩니다. 그런데 A, B, C는 모두 다 양수죠. 따라서 C 제곱도 양수고 8AB 양수 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이것 또한 0보다 크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 두 번째 2차 방정식도 판별식이 양수기 때문에 첫 번째 2차 방정식과 동일하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2차 방정식도 판별식을 체크해 보면 자, x의 개수가 a니까 a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배에 자, ac가 되니까 a가 c가 되고 자, c는 마이너스 2b가 되겠네요. 따라서 얘도 a 제곱에 플러스 8bc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a 제곱 더하기 8bc도 abc가 모두 다 양수이기 때문에 얘 또한 바로 0보다 크다가 되어서 자, 세 번째 이 2차 방정식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따라서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만 참이되고 디귿은 참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바로 이 기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보통 합답형은 디귿이 가장 어려운데 이 기억을 어떻게 찾을지를 우리가 이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와 상수항을 모두 다 더하면 똑같은 a-2b 플러스 c가 나온다는 걸 잘 착안했으면 쉽게 기억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537번입니다. 자, 교육청 기출 문제인데요. 자,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항식 px가 다음 식을 만족시켜 줄 때 모든 p1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p1의 값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p1의 값의 합을 물어본다는 것은 바로 px가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px가 하나로 존재한다면 그냥 p1의 값을 물어봤겠죠. 그런데 모든 p1의 값의 합을 물어본다는 말은 이 다항식 px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p1의 값에 또 무엇을 물어본다? 모든 px를 구해서 x에 1을 대입한 그 값들을 다
되돌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당식이 이 식을 만족시켜 주므로 시켜주므로 이 식은 바로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된다는 거예요. 즉, px에다가 2를 더한 다음에 전체를 제곱한 식은 바로 이 우변의 식과 같다는 것이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는 진짜 px를 우리가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px, 이 항등식을 만족시켜주는 px를 우리가 모두 다 골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 문제를 두 가지 형태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 이 다항식 px를 찾아야 되는데 px는 다항식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좌변을 보면 이 다항식에다가 2를 더해주다. 2라는 것은 상수밖에 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이 다항식을 전체를 제곱하니까 이 우변의 식이 되는데 우변의 식을 가만히 보니까 우변의 식은 몇 차 다항식입니까? x에 대한 바로 2차 다항식이 되죠. 2차식이죠. 간단하게 2차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좌변은 제곱해서 2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px는 몇 차가 될 수밖에 없다? 2차가 될 수 없죠. 2차이면 제곱해버리면 가장 높은 차수가 4차가 되기 때문에 2차가 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px는 1차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1차를 제곱하면 2차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px가 자, 다항식 px지만 이 px는 1차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이 px를 1차식으로 세팅, 즉 구체화시켜 놓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a라는 문자가 나와서 자, 그러면 px를 1차식으로 우리가 보통 놓았을 때 무엇으로 놓았습니까? 보통 ax 플러스 b로 놓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a를 여기서 써버렸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 px를 뭐, 예를 들어서 px 플러스 Q 형태로 바로 1차의 개수를 P로 두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반드시 1차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X의 개수 P는 절대로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맞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PX를 1차식이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 PX 플러스 Q를 여기 대입해서 항등식이니까 우리가 수치 대입이나 개수 비교를 이용하여 P와 Q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PX 플러스 Q에다가 자, 상수 2를 대해야 되겠죠. 이거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변은 무엇이 됩니까? 바로 x-a에 x-2a 플러스 4와 같다. 이 식이 항등식이 된다는 거죠.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P와 Q를 찾기 위해서 자, A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수치 대입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개수 비교가 훨씬 조금 편할 거예요. 수치 대입을 하려고 하니까 x에 a를 대입해도 되지만 a는 문자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죠? 2a를 대입해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은 바로 수치 대입보다는 이쪽이 세 개가 항이 세 개가 있어서 좀 불편하죠. 우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충분히 뭐합니까? 전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우변은 2차식밖에 안 되니까 전개가 쉽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용하겠다? 바로 개수 비교법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세계 전체를 우리가 제곱하는 걸 해도 되지만 이 Q 플러스 2는 천상 무엇이기 때문에 상수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고 어떻게 항 두 개짜리 제곱으로 가는 게 훨씬 편하겠죠. 자, 그러면 앞에 거 제곱을 하면 뭐가 됩니까?
P제곱 X제곱 됐나요? 이 짠짠을 하면 이 P에다가 Q 플러스 2를 곱한 다음에 X 하나 더 붙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상수 뒤에 그 제곱은 Q 플러스 2의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좌변을 정리한 거죠. 자, 우변은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x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ax가 되겠죠. 마이너스 3ax가 되고 자 상수항은 플러스 2a 제곱에 바로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개수끼리 비교하면 되니까 x 제곱의 개수는 자, 좌변은 p 제곱이 되고 우변은 1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x의 개수는 2p에 q 플러스 2가 되고 자, 우변은 바로 x의 개수는 마이너스 3a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상수항은 q 플러스 2의 제곱이 바로 무엇이 되면 된다? 2a 제곱 플러스 4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개를 이용하여 우리는 누구를 찾아주면 되겠다? p와 q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p제곱이 1이므로 p는 무엇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p는 무엇일 수도 있습니까?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 자, 따라서 p 값이 이렇게 두 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p가 1이면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두 배의 q 플러스 2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3a가 된다는 말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두 배의 q 플러스 2가 바로 마이너스 3a가 된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q 플러스 2의 제곱이 이거게 되겠고, 자, p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두 배의 q 플러스 2가 바로 뭐가 됐다? 마이너스 3a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식과 이 식을 이용해서 q와 a까지도 모두 다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Q 플러스 2가 어떻습니까? Q 플러스 2가 여기와 여기가 다 똑같죠, 그죠? 자, 따라서 여기서 Q 플러스 2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a가 되고 두 번째 식에서는 Q 플러스 2가 바로 뭐가 됐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a가 되니까 2분의 3a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이 q 플러스 2를 그대로 이 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제곱하면 되겠죠. 자, 제곱하니까, 자, 1번은 그대로 여기 1번을 여기에 따라서 선생님이 풀이할게요. q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그것을 제곱하면 얼마가 되죠? 4분의 9a 제곱이 되겠네요. 그게 바로 뭐가 된다? 2a 제곱 플러스 4와 같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양변에 4배를 해주면 9a 제곱은 얼마가 된다? 8a 제곱에 플러스 16이 되고 이하하면 a 제곱이 얼마가 되어서 바로 16이 되니까 바로 a는 얼마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바로 q 플러스 2 자리에 대입해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a가 4면 여기에서 q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바로 q 플러스 2가 A가 4가 되면 약분되어서 4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이 되어서 자, Q 값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8이 되고 자, 그리고 A가 마이너스 4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Q 플러스 2는 A가 마이너스 4면 바로 플러스 6이 되어서 Q는 얼마가 되겠다? 바로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px가 두 개 나온다는 것을 바로 첫 번째 식에서 p가 1일 때 q가 마이너스 8이 될 수도 있고 q가 4가 될 수도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px는 p가 1일 때 그 p가 1이면 q가 마이너스 8이면 x 마이너스 8이 될 수도 있고 또는 p가 1일 때 바로 x 플러스 4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P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생각했을 때, 자, Q 플러스 2 자리에 누구를 대입하면 된다? 2분의 3A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런데 2분의 3A를 대입해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4분의 9A 제곱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그죠? 제곱을 해버리니까. 따라서 얘도 동일하게 풀 필요 없이 Q 값은 뭐와 뭐가 나올 수 있겠다? 마이너스 8과 플러스 4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얘 또한 여기 대입해도 이 2분의 3a를 제곱하면 4분의 9a 제곱이 돼서 이 식과 동일한 식이 되어버리니까 Q값은 똑같이 나온다. 그러므로 PX는 자,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x에 자, 마이너스 8이 될 수도 있고 자, PX는 또 뭐가 될 수 있다? 마이너스 x에 플러스가 다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PX는 전체적으로 몇 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다? 바로 네 가지의 바로 1차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모든 px는 네 가지가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p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p1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여기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7. 여기서는 p1의 값이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p1 x자리 1을 넣으면 바로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여기서 P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어서 3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모든 것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9를 더하면 마이너스 16이 되고 5와 3을 더하면 플러스 8이 되어서 자, 두 개의 바로 합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8이 되기 때문에 모든 px들의 p1의 값의 합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먼저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바로 우변이 2차식이기 때문에 좌변도 2차식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므로 이 괄호 속에 있는 px는 몇 차가 될 수밖에 없다? 1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px를 1차식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바로 좌변과 우변이 바로 항등식으로 계수 비교를 하여 PQ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풀이로 자, 보세요. 좌변이 뭐뭐의 제곱이 되었죠. 그러면 우변도 무엇이 되어야 된다? 뭐뭐의 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그 말은 이 우변, x-a, x-2a 플러스 4가 좌변처럼 뭐 어떤 식의 제곱이 되어야 된단 말은 이놈이 바로 뭐가 되어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완전 제곱식. 이해됩니까? 그래 볼 수가 있나요? 자, 좌변이 뭐뭐의 제곱이니까 우변 이식도 뭐뭐의 제곱이 된다. 그 말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일단 전개를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4가 되잖아요. 그죠?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다른 말로 이놈을 2차 방정식으로 둘 때 이놈이 바로 무엇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맞죠? 2차식이 완전 제곱을 갖는다는 말은 뭐뭐의 제곱이 되는데 얘를 는영 방정식으로 둔다는 말은 이근이 바로 서로 같은 것, 바로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b제곱이면 9a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배의 2a 제곱 플러스 4 4배의 ac가 되니까 얘가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a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 되어서 a 제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16이 된다. 그게 여기에 나오는 요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a는 얼마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A가 4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좌변은 px에다가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고, 자, 전체 제곱이 되고,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음수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4일 때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좌변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p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이, 자, 우변은 이 식과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a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x 제곱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플러스 12x가 되고, 여기는 자 마이너스 4를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4의 제곱이 얼마예요? 16. 16을 두 배 하면 32인데 더하기 4면 36이 되어서 이 식 자체가 바로 x 플러스 6의 전체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뭐뭐의 제곱이 뭐뭐의 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px 플러스 2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x 플러스 6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또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뭐의 제곱과 뭐뭐의 제곱이 같다는 말은 이 네모는 세모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바로 부반대로 같아도 되죠. 따라서 px 플러스 2는 x 플러스 6이 되어도 되지만 px 플러스 2는 x 플러스 6에다가 부호 반대로 바꾸어 준 식이죠. 이 자체를 제곱해도 똑같으니까 맞죠?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px는 얼마가 나온다? x 플러스 4가 될 수도 있고 px는 전개해버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8로 되어서 자, px가 x 플러스 4라는 것이 여기에 하나 나오죠. p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이라는 게 여기 하나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a가 얼마일 때? a가 바로 플러스 4일 때는 자, p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자, x 제곱에 이번에는 a가 4니까 4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2x가 되죠. 뒤에는 동일하게 36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px 플러스 2는 자, x-6이 되어도 되고 또는 px 플러스 2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마이너스 x-6이 되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px는 얼마가 된다? x-8. 이 또는입니다. 또는 px는 뭐가 된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인데 마이너스 2가 되어서 플러스 4가 되죠. 따라서 px가 x-8이 여기 하나 있고 p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 여기에 하나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동일하게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다 관점 보는 거 괜찮아요. 첫 번째 풀이는 우변이 2차식이므로 좌변이 2차식이 되려면 px는 1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바로 항등식 조건을 그대로 계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처리했고, 두 번째 풀이는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니까 우변도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처리해 보았습니다. 아시겠나요? 538번입니다. 자, 이 538번은요, 우리가 앞에서 인수분해를 배울 때, 자, 232번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232번에서 여러분들, 자, 이 2차식을 이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때 바로 이 2차식을 한 문자로 보고 대림차순 정리하여서 직접 인수분해를
한 결과를 가지고 체크했는 문제가 되고요.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인수분해, 미안합니다. 2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어떻게 복소수 범위까지 또는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라고 우리가 앞에서 문제에서 우리가 577번부터 바로 유형 18번에 그죠? 2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 선생님이 강제적으로 바로 인수분해 한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실수범, 무엇입니까? 유리수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하는데 실수범위나 복소수까지의 인수분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 2차식을 2차 방정식으로 두고 바로 근을 구하여 우리가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원리대로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강제적으로 우리가 인수분해 한다는 개념으로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차식을 일단 무엇으로 둔다?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 2차 방정식으로 둘 때, x도 바로 미지수고, y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한 문자로 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2x 제곱이고 x의 개수는 여기에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3i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5x니까 플러스 5x로 두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상수항은 이제 x가 없는 자,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2y 제곱이 되고 ky는 바로 마이너스 ky로 두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으로 두어서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가지고 근을 직접 구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근을 구한다는 말은 바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겠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근을 구해 보면 자, 어떻게 되죠? 짝수가 아니니까 2a분의 그러면 얼마가 된다? 4분의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b가 되면 3i 플러스 5가 되고 자, 마이너스가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루트 자, 요거 3i 플러스 5의 제곱 b제곱이죠. 마이너스 4 a가 2가 되고 c가 마이너스 요게 되니까 플러스로 고쳐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2y 제곱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요게 바로 두 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2차 방정식 형태로 건이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자, x 마이너스 하나의 건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하나의 건이 무엇이 된다? 자, 4분의 3i 플러스 5에 자 플러스하고 루트 속을 다 적지는 않겠습니다. 요렇게 요 부분이 그대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또 다른 건 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어떻게 적는다? 4분의 자, 3i 플러스 5에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사용하면 되겠죠.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루트 되어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이 이꼴 0을 지워버리면 바로 이 2차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한 꼴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두면, 자,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X가 여기에 있어서 X는 1차가 맞아요. 자, Y도 물론 4분의가 되지만 이 Y만 본다면 4분의 3Y가 되니까 Y도 1차가 맞는데 이 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 루트 속이 바로 이 Y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지만 얘가 루트가 있고 여기에 y가 2차도 있고 y가 1차도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루트가 되어서 x, y가 모두 다 뭐가 된다?
바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무리식이 되어버리잖아요. 무리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그 말은 바로 이 루트가 어떻게 된다?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루트가 사라진다는 말은 이 루트 속에 있는 요수, 요 루트 속에 있는 이 수가 어떻게 되면 이 루트가 사라지겠습니까? 이 수가 바로 이 루트가 사라지려면 어떤 수에 무엇이 돼야 된다? 제곱이 돼버리면 루트와 사라져서 어떻게 된다? 바로 절대값 동그라미 형태가 되니까 루트가 사라지겠죠. 그 말은 요 네모 박스, 요 네모 박스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완전 제곱식. 자, 사실 이 문제 선생님이 개념에서 했는 거죠. 그죠? 개념에서 강제적으로 인수분해 시킨다는 파트에서 공부를 했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적어보면 3i 플러스 5의 제곱. 자, 플러스 4이 8이 되겠죠. 그죠? 8에 아래가 2y 제곱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 식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맞나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말은 뭐뭐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절대값으로 표현했을 때 이 절대값이 값이 양수면 그대로 나올 거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만 그대로 루트가 사라져 버리면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y가 모두 다 1차가 되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x도 1차식, y도 1차식인 바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식 자체가 다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거 제곱이 9y 제곱인데 그죠? 한번 정리 그냥 해볼까요? 9y 제곱 플러스 2 짠짠 하면 얼마 됩니까? 30y가 되고 자 상수는 25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8로 전개해 주면 16y 제곱에 마이너스 8ky 플러스 24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38이 24가 되겠죠. 자, 정리를 다시 해보면 9y 제곱과 16y 제곱은 25y 제곱이 되고 자, y로 정리해보면 자, 30y와 마이너스 8k1이니까 2로 묶어버리면 15에다가 얘를 2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4ky로 되고 자, 상수는 얼마가 되겠다?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식이 바로 뭐가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말이 또다시 다르게 해석한다면 얘를 무엇으로 두었을 때, 2차 방정식으로 두었을 때 얘가 무엇을 갖는다? 중근을 가지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판별식은 바로 반의 제곱이니까 2를 없애버리면 반은 이 15-4k가 반이 되겠죠? 얘의 바로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25가 돼서 얘가 바로 무엇이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아시겠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 루트 속이 이 값이 바로 이 2차 방정식에서 이 루트 속이 뭡니까 원래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즉 이 2차 방정식을 이 2차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놓아서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둘 때 이 루트 속은 이 루트 속의 값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 2차 방식이 무엇이 된다? 판별식이 되죠. 판별식. 맞나요? 근데 그 판별식이 얘잖아요. 정리해 놨는 거. 그 판별식이 다시 무엇입니까? 판별식이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개념책에 보면요. 이런 2차식이 두 1차, XY의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고 하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 부분이 뭡니까? 판별식인데 이 판별식의 다시 무엇이 판별식이 바로 무엇이다?
0이 되면 된다. 이렇게 뭐 공식처럼 적어 놓았잖아요. 그죠? 공식처럼 적어 놓았는데 이런 걸 외워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절대로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찾아낸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절대로 이 문제가 변형이 되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외웠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 문제만 풀 때만 도움이 되지. 이 문제를 좀 빠르게 풀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문제는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 그냥 이 자체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루트 속에 있는 놈이 뭐라고요? 원래 이 2차 방정식으로 놓았을 때 판별식 아닙니까? 얘가 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나요? 루트가 사라져야 되니까. 루트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이 식이 뭐가 돼야 된다? 뭐뭐의 제곱이 돼야 된다. 즉,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놈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말은 이 식이 다시 뭐다? 는영의 2차 방정식으로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데요. 는영으로 두면 얘가 다시 무엇을 가져야 되므로 중근을 가져야 되므로 다시 판별식이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D의 D는 0이다. 여러분들 뭐 학교 시험 내신 칠 때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좋은데 물론 이 개념을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만 찾아주면 되겠다? K 값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식을 전개해서 풀어도 되겠지만 가만히 보면 이 25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이너스 5의 제곱이죠. 그러면 바로 15 마이너스 4K 전체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무엇으로 볼 수 있다? 합차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따라서 한 번은 15 마이너스 4K와 5를 무엇하고 더해버리고 한 번은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합차로 인수분해를 바로 시키는 거죠. 따라서 한 번은 5와 더해버리면 얼마 됩니까? 20-4K가 되고 한 번은 15-4K에서 5를 빼버리면 바로 10-4K가 되겠죠. 얘가 바로 무엇이 된다? 0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얘가 0일 때와 얘가 0이 될 때가 되니까 첫 번째 K는 얼마가 된다? 20-4K가 0이다. 그럼 4K가 20이니까 K가 5가 될 때겠죠. 자, 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K가 10-4K가 0이다. 4K는 10이니까 K는 4분의 10이 되어서 K 값은 얼마 된다? 2분의 5가 된다. 따라서 K가 5가 될 수도 있고 K가 2분의 5가 될 수 있는 바로 답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물어보는 것은 정수 K였으니까 2분의 5가 되지 않고 바로 K 값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바로 이 복잡한 2차식을 내림차순 정리로 할 때 이 근이 바로 인수분해로 우리가 근을 구하면 그 근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루트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루트 속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그 루트 속의 값이 뭐죠? 원래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값이다. 그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말은 그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이 식, 판별식 자체를 정리했을 때 그놈을 다시 방정식으로 둔다면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시 잘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39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식이 아주 복잡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모두 다 더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체 관로를 계산해서 더해 달라는 거지만 우리가 관로는 필요하나요? 필요 없나요? 관로는 모두 다 지워도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 개 더하고 이렇게 세 개를 더한 다음에 전체를 더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놈과 이놈을 두 개를 계산하면 어때요? 알파 1, 베타 1. 여러분들 두 개를 바로 더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통분해서 정리하면 합과 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같이 정리해 주면 되겠죠. 느낌 오나요? 세 번째는 자, 이 알파 3와 베타 3가 있는 부분을 따로따로 정리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더 훨씬 계산하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파1 형태 베타1과 알파2 베타2와 알파3 베타3 형태가 어떻습니까? 구조가 모두 다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들 굳이 n이 여기 알파 n 베타 n이니까 n이 바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n이 1이 들어간다면 여기 n을 모두 다 1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알파2 베타2를 구하기 위해서 n 자리에 모두 다 2를 대입하고 또 알파 3, 베타 3를 구하기 위해서 n 자리에 모두 다 3을 계산해서 2차 방정식을 근각의 수의 관계를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찾을 필요 없이 모두 다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을 그냥 알파 n, 베타 n을 한꺼번에 이용해서 알파 n과 베타 n의 합은 어떻게 된다? 바로 a분의 b의 부호 반대가 되니까 6n 플러스 16이 될 것이고 맞나요? 그러면 알파 n과 베타 n을 곱하면 바로 1분의 뭐가 된다? n 제곱 마이너스 8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파 n 플러스 1분의 1과 누구? 바로 베타 n 플러스 1분의 1로 일반화를 시켜서 알파 n과 베타 n의 이 형태를 그냥 더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통분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통분을 하면 분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 m 플러스 1과 베타 m 플러스 1분의 자, 크로스해서 올라가면 결론적으로 알파 n 더하기 베타 n에 얼마다 2를 더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알파 n, 베타 n 플러스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 되고 상수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보세요. 자, 알파 n, 베타 n을 곱한 것은 얼마입니까? n 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 n과 베타 n을 더한 것은 얼마가 되죠? 바로 6n 플러스 16이 되네요. 그리고 플러스 1을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 바로 뭐가 된다? 6n 플러스 16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 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분모는 n제곱에 플러스 6인이 되고, 자, 17에서 마이너스 8을 하니까 얼마 된다?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여기가 조금 계산이 잘못되었나요?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위에는 얼마 되죠? 6n 플러스 18이 되겠죠. 자, 알파 n, 베타 n은 얼마가 된다? 바로 n제곱 마이너스 8이 되고, 그리고 알파 n, 베타 n을 더해버리면 얼마 된다? 6n 플러스 16에 플러스 1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여기가 플러스 9가 되죠. 그죠? 플러스 9죠. 그죠? 17에서 8을 뺐으니까 플러스 9가 되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분모가 얼마 되나요? 자, 분모가 완전 제곱식이 보입니까? 분모가 완전 제곱식이 보이나요? 바로 n 플러스 3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이 보이죠. 분자는 잘 보시면 6으로 묶으면 n 플러스 3이 되어서 맞나요? n 플러스 3이 하나 약분이 되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는
n 플러스 3분의 얼마가 된다? 6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 바로 무슨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 이 두 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됩니까? 1을 대입하면 되죠. 알파 n, 베타 n. 이때 1이 바로 뭡니까? n의 값이니까 1을 대입하면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되고 4분의 6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 알파 2, 베타 2니까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5분의 6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 n에다가 뭘 대입하면 된다? 3을 대입하면 되죠. 요거 두 개 더한 것이 바로 요 형태에서 n 자리에 3을 넣으면 되니까 3을 대입하면 6분의 6이 되겠네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는 2분의 3이고, 얘는 5분의 6이고, 얘는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은 10분의 15 더하기 얼마 되죠? 12가 되죠. 15 더하기 12가 얼마 되죠? 27이 되면서 1이 되니까 1은 10분의 10이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얼마가 된다? 10분의 3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0분의 37은 어떻습니까? 분모, 분자가 서로서가 맞습니까?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P 값이 10이 되고 Q 값이 37이 된다. 그러므로 P와 Q의 합이 얼마가 된다? 4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맞죠? 알파 1, 2, 3, 베타 1, 2, 3의 모든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 n에다가 1을 넣고 알파 1, 베타 1으로 한번 풀고 두 번째 n에 2를 넣고 또 한번 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일반화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바로 일반화를 시켜서 바로 알파 n과 베타 n의 관계를 이용하여서 그죠? 바로 이 우리가 구할 파트를 우리가 생각한 다음에 각각을 짤막하게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게 나중에 여러분들 대수 2학년 때 대수를 배우면 바로 수학적 귀납법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시겠나요? 540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 이퀄 0의 두 건이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순서상 pq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두건 알파 베타와 PQ는 1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입니다. 이 알파 베타 PQ는 150 이하, 즉 150까지가 될 수도 있고 자연수이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 알파 베타 PQ는 모두 다 서로 다른 자연수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알파, 베타와 PQ 사이의 관계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따라서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무엇이 되고 A분의 B의 부반대가 되니까 P가 되어야 되고 알파와 베타를 곱한 것은 바로 A분의 C가 되어서 Q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알파, 베타, PQ는 서로 다른 자연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나를 봅시다. 알파, 베타, 이 근은요, 각각 알파, 베타 모두 다 세 개의 양의 약수를 가진다. 자, 여러분들, 약수를 두 개 가지는 수는 뭐가 되죠? 소수죠. 소수는 약수를 두 개 가지잖아요. 왜? 1과 자기 자신. 맞나요? 2 같은 거, 3 같은 거, 5 같은 숫자, 7 같은 숫자를 우리가 소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수는요, 약수를 두 개밖에 가질 수가 없죠. 1과 자기 자신. 그러면 도대체 약수를 세 개 가지는 수가 어떤 수가 바로 약수를 세 개 가지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아마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까먹었지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1부터 시작해서 약수가 3개가 되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은 약수가 몇 개죠? 하나. 따라서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이런 말을 들어봤죠. 2는 약수가 1, 2, 소수니까 두 개고, 3도 소수니까 두 개죠. 4는 어떻습니까? 4는 약수가 1, 2, 4가 되어서 약수가 3개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5는 소수죠. 6은 약수가 어떻습니까? 1, 2, 3, 6이죠. 그러니까 약수가 4개니까 안 되네요. 7은 소수네요. 2개고. 8은 1, 2, 4, 8, 4개죠. 9는 어때요? 9는 어때요? 1과 3과 9, 3개죠. 10은 1, 2, 5, 10. 11은 1, 11. 12는 1, 2, 3, 4, 6, 10이 더 많아지네요. 13은 소수죠. 14는 1, 2, 7, 14. 맞나요? 이렇게 하다 보면 25는 약수가 몇 개입니까? 1하고 5하고 자기 자신 25죠. 맞나요? 49는 어때요? 49. 1하고 7하고 49죠. 자, 과연 얘들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4는요, 2의 제곱이죠. 3은요, 3의 제곱입니다. 25는요, 5의 제곱이죠. 49는요, 7의 제곱이죠. 그럼 2, 3, 5, 7이 뭐죠? 2, 3, 5, 7이 뭐죠? 소수죠. 자, 소수의 제곱은요, 소수의 제곱인 숫자는 약수가 몇 개다? 약수가 딱 3개입니다. 약수가 2개인 수가 바로 소수이면요. 약수가 3개인 수는 바로 소수의 제곱이 바로 약수가 바로 몇 개가 된다? 3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알파와 베타는 알파라는 것과 베타라는 것은 약수가 3개니까 근데 알파와 베타는 150 이하의 자연수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알파와 베타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바로 소수 2의 제곱 얼마? 4. 맞나요? 3의 제곱 9. 5의 제곱 25. 소수 제곱이죠. 7의 제곱 49. 7 다음에 소수가 뭐죠? 11이죠. 121. 맞나요? 자, 11 다음에 소수는 13이죠. 13의 제곱은 169가 되어서 150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알파와 베타가 될 수 있는 수는 이 5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알파, 베타는 이 5가지밖에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순서상은 PQ를 찾고 싶어요. 그럼 PQ는 무엇입니까? 알파, 베타, 즉, 이 5개의 숫자를 2개를 선택해서 2개를 더한 것이 P 값이 되고 곱한 것이 Q가 되겠죠. 그런데 그 PQ도 얼마 이하가 되어야 된다? 150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작은 수부터 한번 찾아보면 되죠. 자, 알파와 베타도 서로 다른 수가 되니까 알파, 베타 모두 다 4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베타가 만약에 4와 9라면 더하면 얼마죠? 더하면 13이고 곱하면 36이니까. 자, 그러면 알파, 베타 둘 중에 하나가 4하고 9면 곱하면 더하면 13이고 곱하면 36이니까 이 네 개의 숫자는 모두 다 서로 다르면서 맞나요? 서로 다르면서 150 이하의 숫자가 되는 거죠. 아, 따라서 PQ의 순서상 첫 번째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알파, 베타 둘 중에 하나가 4고 하나가 9일 때 바로 13의 P가 되고 36이 뭐가 된다? 바로 Q가 되는 걸 한 쌍을 찾았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4와 25를 해볼까요? 4와 25. 4와 25를 작은 숫자부터 해보는 거예요.
4와 25를 더하면 얼마죠? 더하면 바로 29가 되죠. 29. 곱하면 얼마입니까? 100이죠. 그러면 4하고 25하고 29하고 100 모두 다 다른 숫자이면서 모두 다 150 이하로 되겠죠. 아, 따라서 두 번째는 29와 100도 되겠구나. 이렇게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자, 4하고 누구하고 49하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두 수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더하면 바로 53이 되겠습니다. 53. 근데 곱해버리면 4, 9, 36에 3이 올라가면 4, 4, 16이 되어서 바로 196이 되기 때문에 이 196이 150을 넘었었죠. 즉, Q 값이 196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4하고 49가 안 되면 4하고 121도 더하면 얼마입니까? 더하면 125로 상관없는데 곱해버리면 484가 되니까 넘어가죠. 그래서 안 된다는. 4와 49가 곱해서 152보다 큰 수가 되었기 때문에 4와 121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4와 모두 다 해봤으니까 9와 25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더하면 얼마 되나요? 34가 됩니다. 곱해버리면 9, 5, 45에 9, 2, 18이 되어서 225로 벌써 150이 넘어가죠. 그러면 9하고 25가 곱해서 225가 되면 9하고 49, 9하고 121은 해볼 필요도 없죠. 그럼 25와 49, 25와 121, 49와 121도 해볼 필요가 없네요. 결론적으로 P와 Q의 순서상은 몇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다. 두 가지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바로 이 양의 약수가 세 개인 수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소수를 제곱했을 때 소수를 제곱한 수들은 약수가 세 개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낸다면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541번입니다. 자, 방정식, 자, 절대값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놈이 1이 되는데요. 이 방정식이, 자, 서로 다른 네 근을 갖는데요. 서로 다른 네 근. 자, 그런데 실자가 없죠. 그 말은 실근을 가져도 되고 흑근을 가져도 된다는 말입니다. 실근이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네 근은 모두 다 네 개가 실근 네 개가 되어도 되고 모두 다 뭡니까? 흑은 네 개가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갔는데 그 모든 건의 곱이 얼마가 된다? 24일 때 양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값이 1이니까 여러분들 절대값 X가 1이면 X는 뭐가 되나요?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죠. 자, 따라서 절대값 속 이 알맹이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절대값 속의 알맹이가 누구입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바로 알맹이가 되니까 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1이 되어도 되고 또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얼마가 되어도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어도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으로 말해주면, 자, 얘가 1이 이하면 마이너스 3 이꼴 0이 되어도 되고, 자, 또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 1이 바로 0이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2차 방정식, 여기도 2차 방정식이니까 서로 다른 네 근을 갖는다는 말은 여기서 절대로 중근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여기서도 중근을 가지면 안 되겠죠. 실근 두 개, 흑은 두 개를 갖든지 실근 두 개, 흑은 두 개를 가져야 되니까 굳이 여기서는 자, 이렇게 만약에 네 개의 근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처리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그냥 네 근을 갖는데 그 네 근의 곱이 24라고 했으니까 먼저
이 방정식에서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곱은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A분의 C가 되어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두 근을 감마와 델타라고 한다면 감마와 델타의 곱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두 근의 곱과 여기에서 두 근의 곱을 다시 한번 뭐 해준다? 다시 한번 곱해주면 결론적으로 이 서로 다른 네 근의 모든 근의 곱이 되고 그게 얼마가 된다? 24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전개를 해주면 얘는 K제곱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플러스 K 플러스 3K가 되어서 플러스 4K가 되겠네요. 자, 상수는 플러스 3이 되는데 이항하면 마이너스 24니까 바로 마이너스 21 이꼴 제로가 되어서 인수분해가 7하고 3으로 인수분해가 되나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7이 될 수도 있고 K값은 얼마가 될 수도 있다? 3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수 K의 값을 물어보니까 마이너스 7은 될 수가 없고 바로 양수 K인 바로 3이 이 문제의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K자리에 3을 한번 대입해 보면 얘는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X에 K가 3이니까 마이너스 6이 꼴 0이 되어서 자 얘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니까 바로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2라는 실근 두 개가 나와 버렸고 자 이쪽 파트로 가본다면 X제곱 플러스 X에 K가 3이므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 자, 근의 뭡니까?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체크해도 되겠지만 판별식을 체크하면 B제곱 맞나요? 마이너스 4, AC가 마이너스 4니까 결론적으로도 얘도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기서는 두 근의 곱이 얼마가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4를 곱해버리니까 바로 플러스 24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다음 페이지에 있는 다섯 문제입니까? 여섯 문제가 남았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 강의를 항상 들어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